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지금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땐 그랬지 정도로만 기억될 겁니다. 사실 우리 뇌는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을 때 몇 달을 고민하다 산세차를 처음 몰던 날, 좋아하던 사람과 사귀기 시작한 그 설레던 첫 주. 그때는 이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그저 평범한 기억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왜 행복은 이렇게 빨리 휘발되어 버리는 걸까요? 혹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 그런 자책을 해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고 심리학에는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름까지 있습니다.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과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사람들의 행복도를 오랫동안 추적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은 길어야 몇 달, 시간이 지나자 당첨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를 당한 사람들 쪽입니다. 처음엔 절망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자 이들도 평균적인 행복도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은 결국 그 상태에 적응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왜 굳이 이런 잔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행복이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쾌락 적응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남게 하려고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먹고 그 만족감이 평생 간다면 우리는 다시는 음식을 찾지 않을 겁니다. 험에 한번 합격한 기쁨이 영원하다면 그 다음 도전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움직이는 동력은 바로 이 만족이 사라지는 시스템 덕분입니다. 만족이 사라지니까 다시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게 되는 거죠. 뇌 안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기대감을 만드는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기 직전 가장 두근거리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도파민은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얻는 순간보다 얻기 직전에 더 행복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새 휴대폰을 받기 전 며칠이 가장 설레고 막상 개봉한 다음 날부터는 그저 일상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금방 허전해지는 마음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든 생존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넘쳐나는 지금 똑같은 엔진이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살기 위한 동력이 아니라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허기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켭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 있고, 누군가는 새 차를 뽑았고, 누군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분명 어제까지 만족스러웠던 내 일상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쾌락 적응이 가속화되는 현대인의 풍경입니다. 끊임없이 비교 대상이 눈앞에 놓이니까 내가 가진 것에 적응되는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빨라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쾌락의 러닝머신이라고 부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결국 제자리인 것처럼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달리지만 행복의 위치는 거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새 옷을 사면 잠시 기분이 좋고 더 좋은 차를 타면 잠시 우쭐하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잠시 뿌듯하지만 몇 달만 지나면 그게 다시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고 또 적응하고
또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 굴레가 끝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행복이 똑같은 속도로 휘발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행복은 의외로 오래 남고 어떤 행복은 가지자마자 사라집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평생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연구자들이 밝혀낸 첫 번째 사실은 물건보다 경험이 훨씬 오래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새로 산 가방의 만족감은 한 달이면 사라지지만 친구와 떠난 여행의 기억은 몇 년이 지나도 떠올릴 때마다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은 매일 보면서 익숙해지지만 경험은 추억이라는 형태로 가공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화되기까지 하죠. 같은 돈을 쓴다면 무엇을 소유할지보다 무엇을 경험할지에 쓰는 쪽이 훨씬 남는 장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적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친구,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오래 반복해도 그 만족감이 쉽게 무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뇌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부자보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관계를 가진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몰입이라는 상태입니다.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 순간, 사실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기보다는 행복할 틈도 없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시간을 자주 가진 사람일수록 삶 전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쾌락 적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그날 좋았던 일세 가지만 떠올려도 몇 주 뒤에 행복도가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너무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다시 그것을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풍경도 처음 보는 사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새로워지듯 내 일상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행복이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 덕분에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더 큰 자극과 더 많은 소유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면 평생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됩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삶은 행복을 어딘가에 도착해서 손에 넣는 무언가로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행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걸어가는 길 위에서 잠깐씩 스치는 햇살 같은 것에 가깝습니다. 매일의 작은 경험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 햇살이 자주 비칩니다. 반대로 늘 다음 목표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햇살이 머물 틈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작은 순간 하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잠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순간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느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식인지도 모릅니다.